자, 지난 시간에 보셨는 유도지질의 스테롤인데 스테롤이 이와 같이 육각고리 ABC 그 다음 오각고리 D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결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이 여기에 알코올기 가지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자, 결사슬이 자, CH3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꺾여 있는 부분에 탄소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소가 다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수소 몇 개? 하나, 둘, 셋, 격까지 4개. 여기 수소 하나, CH. 여기 CH2. 그렇죠?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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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끝에 CH3, CH3. 자, 이런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이. 그러면은 식품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있다. 자, 가능하면은 콜레스테롤 식이로 섭취하는 양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사실 콜레스테롤 하나만 본다면은 이 자료를 뭐 보면은 높은 거 피하면 되겠지만은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저 콜레스테롤 다 흡수가 되느냐 몸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흡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바이타민 D. 역시 콜레스테롤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다, 자, 이 형태입니다.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UV 자외선 빛을 받아가지고 바이타민 D2, D3 자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바이타민으로 변환될 수 있는 스테롤 종류가 있다. 그다음 유도지질. 자, 유도지질 스퀄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탄소, 수소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은 생략된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 보이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스퀄렌. 자, 스퀄렌, 어디 필요할까요? 스퀄렌 몸에서 합성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 합성 안 되는 거는 필수 지방산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필수 지방산 2가지 플러스 하나 3가지.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이 필수 지방산인지 앞쪽에서 우리가 언급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유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의 첫째, 용해도. 자, 용해도라는 것은 용매가 무엇이냐? 대개 다른 용매가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물입니다. 물. 자, 유지가 물에 잘 녹을까? 녹지 않을까? 당연히 잘 안 녹지.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지 않잖아. 그러면은 탄소수가 4개 정도까지 있는 뷰티르산 정도는 물에 용해가 돼요. 근데 탄소수가 이제 늘어나면은, 탄소수가 많아지면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탄소 10개 가졌는 데칸산 정도 되면은 약간 물에 녹습니다. 약간. 그러면 탄소가 10개 이상이 된다면 사실 거의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과 친화력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 용해도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탄소 한 4개까지는 물에 잘 용해된다. 자, 이 정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10개 이상 탄소수가 늘어나면은 물에 거의 용해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중을 볼게요. 자, 비중이라고 그러는 건 영어로 specific gravity에서 SG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S, specific gravity. 마우스로 참 글씨 쓰는 게 참 어려워. SG, specific gravity. 자, 비중이 1이다는 얘기는 비중, 뭐하고 밀도의 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정유수입니다. 정유수는 밀도가 1ml가 약 1g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모에 물의 비중, 정유수의 물의 비중이라고 해요. 밀도 분의 기름, 지방의 유지의 밀도, 유지 밀도 나누기 물의 밀도. 물의 밀도는 1g/ml니까 비중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물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과 섞이지 않는, 혼합이 안 되면은, 자, 섞이지 않은 두 개 층이 분리되는데, 물보다 가벼우니까 비중이 1보다 낮은 거는 기름은 위로, 물 위에 뜹니다. 그 얘기입니다. 대개 유지가 15도씨에서 비중이 한 0.91에서 0.95 정도 값을 나타냅니다. 그 얘기는 물보다 가볍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중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조금의 그 변화가 있는데, 자, 저급 지방산이 많을수록, 저급 지방산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저급 고급은요, 품질이 뭐 고급이고 저급 그거 아니에요. 그냥 탄소 개수 숫자입니다. 탄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다음 불포화도가 많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산화 중합이 되면 될수록 비중은 증가합니다. 비중은 증가해요. 그 다음 유리지방산, 그러니까 기름, 지방이 가수분해 돼 가지고 유리지방산이 많으면은요, 많이 나와 있으면은 비중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점도는 어떤 흘러내림성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비스듬하게 둔 어떤 판자 위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 스푼 떠서 놓으면 주르륵 흘러내리죠. 그죠? 기름을 갖다 떠서 놓으면은 기름이 빨리 흘러내리는 기름도 있겠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점도가 높은 것은 천천히 흘러내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점도가 어떨 때 높아지느냐, 자, 그걸 보시면은, 자, 포화 지방산과 고급 지방산이 많을수록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 유지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 튀김이라든지 이렇게 가열하면은 산화 중합이 돼 가지고요, 점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유지보다는 오래 섞는 튀김, 이렇게 고온 열 처리를 많이 한 것은 산화 중합이 되면은, 많이 되면은 점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에 의해서 산화 중합은 점점 이렇게 분자량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게 반대쪽에 지방산이
열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분해되면은 점도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감소하는 것보다 이 산화중합이 더 많이 일어나면은 점도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 유지를 고온에서 가열하면은 산화중합되어서 점도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녹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녹는 점 이상 온도에서는 고체가 반고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겠죠. 자, 녹는 점이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자, 탄소수가 많은 고급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은 녹는 점은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일 그리세라드보다는 혼합 그리세라드가 녹는 점은 낮아요. 자, 단일 그리세라드보다는 혼합되어 있는 그리세라드가 존재한다면 녹는 점은 낮아진다. 탄소수가 많아지면 녹는 점은 올라간다. 그 다음 응고점을 볼게요. 자, 응고점은 자, 액체 유지를 냉각할 때 굳어지는 온도입니다. 자, 굳어지는 온도인데 이건 딱 어느 온도 한 온도가 딱 나타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자, 단순 트라이글리세라드 응고점은 그러니까 단순 지질은요. 응고점이 거의 녹는 점과 일치를 합니다. 위에 녹는 점과 응고점이 달라진다 이 얘기인데 순수한 단순 트라이글리세라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녹는 점과 응고점이 거의 일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혼합 트라이글리세라드 형태가 되면은 녹는 점과 응고점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팜유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팜유 녹는 점이 한 30에서 40도인데요. 응고점은 20에서 한 50도로 이렇게 딱 일치가 안 돼요. 그 얘기는 팜유가 어느 한 종류의 어떤 지방산을 가졌는 형태가 아니다 이 얘기야.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녹는 점과 응고점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자, 발연점, 인화점, 연소점.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발연점, 연기입니다. 연기가 만들어져 나오는 스모크 포인트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 다음 인화점은 프레시 포인트 해가지고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기름, 지방 가열하면은 처음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기, 푸른색 연기가 쫙 올라올 거예요. 그 연기 주성분은 무엇일까요? 아크로레인이라고 그러는 물질입니다. 자, 아크로레인인데 그 아크로레인이 건강에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 더 온도 올리면은 인화점,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 더 온도를 높여주면 계속 불이 붙어서 타는 온도입니다. 이걸 연소점이라고 그래요. 파이어 포인트. 자, 이 세 가지 발연점, 인화점, 연소점. 자,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저급 지방산을 포함하는 유지는 발연점이 낮다. 그러니까 발연점이 낮다는 얘기는요. 발연점에서 벌써 연기가 올라온다. 그 연기가 올라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가수분해가 돼서 가수분해가 벌써 일어났어. 지방산
보담은 이쪽에 이제 그리세롤이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져서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 지방산을 포함한 유지는 발연점이 낮다. 당연하겠지. 탄소수가 작으니까 탄소수 많은 것보다는 발연점이 낮을 수밖에 뿐이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또 트라이그리세라이드 외의 유리 지방산의 존재는 발연점을 낮춘다. 그러니까 지방산이 벌써 지방이 가수분해 되어 가지고 유리 지방산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발연점 더 낮춰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연기가 벌써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연점을 각 기름 지방의 발연점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발연점 온도 이상 가열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온도 컨트롤 어떻게 합니까? 하기 힘들지. 그러면은 발연점 낮은 기름으로 튀김류 쓰지 마라. 당연히 건강에 나쁘다. 그렇죠? 자, 발연점 낮은 기름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책에 자료 찾으면은 책에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 굴절율 봅시다. 긴 탄소사설의 지방산이나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많을수록 굴절율은 커진다. 자, 굴절율. 그 다음 가소성,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 해가지고, 자, 가소성 이거 어떤 뜻인지 본인이 설명이 지금 되는지, 만약에 설명이 안 된다면은 이거의 반대 개념은 탄성입니다. 탄성이에요. 탄성, 그 탄성 좋다. 뭡니까? 어떤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해버리면 원위치 탁 되면 돌아가는 힘이 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스프링 있죠? 그죠? 스프링 이렇게 늘렸어. 탁 손을 놓으면 제자리로 가버리죠. 그죠? 제자리로 안 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고체에 가해지는 외부의 압력이 어느 한도를 넘었을 때 일어난 변형이 압력을 제거한 후에도 본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본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줬다면 그 형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유화. 자, 유화제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누 역할 얘기입니다. 기름과 물이 서로 상극이잖아. 안 섞이잖아. 맞죠? 안 섞여요. 그럼 이거를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이 유화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화제라는 것은 기름과도 친화력을 가지고 물과도 친화력을 가지는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수성, 친유성 두 개의 작용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누인데, 이제 비누 이외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식품으로 먹어야 되잖아. 비누를 갖다가 이용해서 기름 유화시켜 가지고 먹을 수 있나? 못 먹지. 그렇죠. 이제 먹을 수 있는 어떤 유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유화라고 하는 게
자, 단백질, 뭐 레시틴, 스테롤, 자, 이런 등과 같이 한 분자 내에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함께 가진 화물을 넣고 교반하면은 이들이 유지와 물 사이를 연결해서 유지가 물에 분산된다. 자, 여러분, 분산이란 얘기는 그야말로 기름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조각조각 나서 아주 작은 조각이 물 속에 그냥 뭐 분포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과 용해는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설탕이나 소금을 물에 넣어버리면 완전히 녹아버리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비누를 아무리 그거 해도 비누 녹아지는 상태가 아니고 비누를 이용했다면 물 속에 기름 방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걸 분산이라고 그래요. 분산. 그러니까 녹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화학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그냥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유화. 그래서 유화제.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 수중유적 이름을 부를게요. 수중유적. 그러니까 위에 오일 인 워터입니다. 오일 인 워터. 뭐가 많습니까? 분모에 있는 것이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예요. 물 속에 기름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유화제를 써서 자, 물 속에 기름 방울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유화제가 이렇게 기름과 친화력이 있는 소수성 부분은 기름과 결합되어 있고 물과 친화력이 있는 친수성기는 이쪽에 물 쪽으로 배양해 있는 이런 형태로 기름 방울이 물 속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오일 인 워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유 마요네즈입니다. 우유 마요네즈 기름량이 많을까 물량이 많을까?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일 인 워터 형태이고요. 반대쪽에는 보면은 워터 인 오일입니다. 기름 속에 물방울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예가 버터 마가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유중수적 뭐 오일 인 워터 인 오일 이거 구분 뭐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유지의 화학적 성질을 좀 봅시다. 자, 요덕가입니다. 요덕가는 이와 같이 탄소 불포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요드가 이렇게 부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이 부가 첨가 반응에 요드가 얼마 정도 소비되느냐 그 소비량을 구해서 요드가가 높다는 얘기는 불포화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드가 가지고 각종 유지를 요드가로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이제 요드가가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코넛, 버터, 쇠고기, 팜, 닭고기, 돼지고기, 피마자유, 올리브유, 자, 이쪽은 거의 지금 90 이하잖아. 땅콩유도 마찬가지. 그 다음 이제 100 이상 이렇게 쭉 올라가서 130 이상 탁 올라가는 거. 이거 상당히 높네. 그죠? 자, 이게 높습니다. 그럼 지금 요드가를
요도가가 높은 이거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아마인유 이런 것들은요 이중결합을 불포화 결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요도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자, 기름을 세 그룹으로 나눴을 거예요. 자, 무슨 근성류. 자, 여러분들 책 109페이지 보시면은 요도가가 10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유지를 불근성류. 자, 100 이하 이건 여기 다 100 이하다. 그죠? 100 이하를 불근성류. 그다음 100에서 130까지를 반근성류. 그다음 130 이상을 근성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30 이상을 근성류. 자, 100 이하 130 100에서 130 130 이상 자, 이렇게 100과 130을 기준으로 해서 근성류, 반근성류, 불근성류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름을 왜 이게 근성류라고 이름했을까? 응? 근성, 반근성, 불근성 그게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요도가가 100 이하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버터, 쇠고기, 뭐 돼지고기 할 것 없이 불포화 지방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로 포화 지방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특히 돼지고기는 그래도 조금 66에서 70이 나가는데 소고기는 36에서 42 정도로 굉장히 요도가가 낮죠. 그 다음 비누화학과 설명을 할게요. 다른 과라고 하면 좀 요걸 할까 우리 과. 자, 여러분들 비누화학과 사포니피케이션 밸류 그럽니다. 사포니피케이션. 사포닌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일본 쪽에서 사포니피케이션 4분이라고 그래요. 4분. 사포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인삼, 도라지 뭐 이런 쪽에 사포닌 얘기 많이 하죠. 비누입니다. 사포닌 많이 들어있는 그 식품 막 이렇게 휘저 보세요. 거품이 쫙 올라옵니다. 자, 비누화학과라고 그러는데 비누화학과를 정의를 어떻게 했냐? 자, 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소요되는 수산화 포타슘 그러니까 KOH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의 미리그램 수를 우리가 비누화합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유지 1g을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1g을. 근데 실제로는 자, 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방산이 세 분자가 그리세롤하고 이와 같이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가수분해 시키면은 그리세롤과 지방산이 나오는데 그 지방산에 포타슘 염으로 만들어 뒀는 것이 이게 지금 얘기하는 소듐이나 포타슘 염으로 만들어 두면 이게 비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누화 값을 정의를 할 때 KOH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미리그램 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누 만들 때는 KOH 아니고 NaOH를 쓰지요. 비누화값 정의는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방산이 말이에요. 탄소수가 많은 고급 지방산일수록 비누화값은 낮아집니다. 반대입니다. 자 탄소수가 많은 고급 지방산은 비누화값이 낮아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소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 지방산의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지방산의 분자량이 크니까 유지 1g에 해당되는 이 값은 작은 값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지방산의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 지방산 1g에 해당되는 1g을 비누하는데 소요되는 KOH 양은 작은 값이 됩니다. 낮아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비누화값을 보시면은 이제 비누화값이 높다,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자, 이거는 비누화값이 크다는 얘기는 지방산 함량, 고급 지방산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산가입니다. 자, 산가는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유지 1g 중에 함유된 유리지방산 양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KOH 미리그램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유지가 가수분해 되어서 유리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면은 신선하지 못하잖아. 그죠? 신선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산가가 높다는 얘기는. 신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부터가 이 높은 게 있습니다. 자, 참기름, 코코넛, 팜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약 10 가까이가 나와요. 신선한 상태인데도 10 가까이 나와요. 이 얘기는 신선한 상태지만 벌써 상당 부분이 어떤 유리지방산으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높아요. 자, 이런 것들은 참기름, 코코넛, 팜유 높아요. 나머지 것들은 대개 보면은 뭐 1 이하로 이렇게 낮는데 문제는 이제 산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이 기름이 많이 산패가 되었다. 산가가 높다 얘기는 산패가 되었다.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 이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높은 기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튀김류 같은 데에서 자, 산가를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해서 얼마 이상이면은 판매, 그러니까 튀김기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튀김했는 식품에서도 산가 얼마 이상 나온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 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이 산가 3입니다. 3. 그 다음 과산화물가도 있습니다. 자, 과산화물가 마찬가지. 자, 과산화물가는 초기 단계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과산화물가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초기에만 과산화물가가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물가가 안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괜찮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일단 상가, 과산화물가 뒤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검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과산화물가는 어떻게 실험했느냐? 실험하는 건 이겁니다. 자,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 과산화물이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요드화 포타슘 이걸 가하면은 과산화물이 생겼으니 그 산화물이 이 아이오다이드,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를 산화시켜요. 산화시키면은 요도가 유리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도가 유리대 나온 그 요도 양을 0.01노말 소듐 사이오설페이트 혹은 티오설페이트 용액으로 적정을 해요. 그러면은 과산화물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1시간 이내에 금방 나옵니다. 앞쪽에 상가도 마찬가지. 자, 과산화물가 구해서 10 이하이면은 신선한 기름으로 판정하면 됩니다. 만약 20에서 100 정도 이래 올라간다면은 산패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 카본일가, 아세틸가 잠깐 있는 것 더 보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유지 과산화물 분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과산화물가 처음에 초기에는 과산화물가 잡힌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과산화물가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 과산화물이 뭐로 바뀌어 버리냐 하면 카본일 화물로 바뀌어 가지고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카본일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유지 1kg에 포함되어 있는 카본일 화물의 미리그램 당량수로 카본일가를 구합니다. 그 다음 아세틸가가 있는데 아세틸가, 자, 유지 존재하는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지방산 함량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순수 트라이아실그리세롤 아세틸가 0입니다. 근데 이게 아세틸가 어디에 쓰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피마자유는요, 리시노레익 애시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아세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피마자유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아세틸가 구해 보면은 확인이 돼요. 계속 나오네. 자, 계속 할게요. 자, 라이카트 말쓸가 나옵니다. 유지 5g을 비누한 다음에요, 산성 상태에서 수증기 정류를 합니다. 그럼 수증기 정류하면은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이 휘발되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정류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양을 구합니다. 뭐로? 0.1노말 수산화 포타슘 KOH로 구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타내는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자, 유지 속에 휘발돼 나는 부치로산하고 카프로산 함량이 여기에서 이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버터는 약 한 26에서 32 나오고요. 마가린은 0.05, 0.55에서 5.50으로 굉장히 낮은 값이 나와요. 자, 버터는 부치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마가린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수소 첨가 반응으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터와 달라요. 그러면은 버터인지 마가린인지 구분을 바로 이 실험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버터와 마가린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 뭐냐? 라이카트 마이슬가입니다. 라이카트 마이슬가. 그 다음 폴렌스케 값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유지 5g을 비누화했어요. 똑같이 수증기 정류해서 얻었는데 앞쪽은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이 있고요. 여기는 휘발성 비수용성 지방산,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양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과 8번 값은 서로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과 휘발성 비수용성 지방산 차이입니다. 자, 이건 뭐로 이 값을 폴렌스케 값을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겁니다. 자, 버터는 폴렌스케 값 낮아요. 1.5에서 3.5 정도. 팜유는 16.8에서 18.2 정도로 높아요. 그럼 이게 팜유를 썼는지 안 썼는지 바로 버터하고 구분이 돼요. 그 다음 해언업가가 있어요. 자, 해언업가는 유지 속에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 양을 전체 유지 양에 대해서 퍼센트로 나타냈고요. 다시 말해서 불용성 지방산과 비비누화 함량을 나타내는 척도다. 그러니까 불용성 지방산과 비누화되지 않는 비비누화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활용이 된다. 약 유지는 일반적으로 한 95 내외인데요. 저급 지방산이 함유된 코코넛유는 80에서 90 정도로 낮아지고요. 뭐 소고기 지방 96에 97, 돼지고기 지방 97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해언업가 이용한다면은 이와 같이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는 해언업가가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불용성 지방산, 그다음 비비누화 물질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